부동산 파일럿 파이팅 펠콘이라고 합니다. 자, 그 PD님 지금 고향이 어디세요? 제가 예전 물건 말고 지금 있는 물건으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전라남도 영광. 자, 우리 PD님 고향이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네. 자, 영광에 이런 아파트가, 영광에는 아파트가 하나 나와 있네요. 영광 금호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 있습니다. 평수는 21평이고 8,300만 원짜리가 5,8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많이들 궁금해하는 권리 분석란을 보면 소유자 점유이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소유자고. 왜냐면 임차인이 있을 때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는 거지 소유자 물건은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사진 정보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혹시나 이 건물, 이 해당 물건이 특이사항이 있는지 봅니다. 보면 그냥 아파트네요. 103호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고 한 동짜리 아파트인 것 같네요. 나홀로 아파트. 근데 딱 왔을 때 굉장히 오래되긴 했다. 야, 수리 없이 살기는 힘들 것 같다. 야, 저도 최근에 본 물건 중에 아주 숙성도가 진한 이런 물건인데요. 그런 다음 뭘 많이 보냐면 실제 투자할 때 하는 건데 해당 위치를 봐요. 그냥 전반적인 위치, 동네의 느낌 이렇게 딱 보면 여기 뭐 중학교도 있고 이런 동네에 그냥 나홀로 아파트구나 라는 느낌을 딱 받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 그 다음에 이게 시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영업 비밀인데 이게 다른 것보다 이 실거래를 딱 눌러보거든요. 그러면 가장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 검색하는 것보다 네이버에 연결되어 있는 실거래가가 가장 최신 업데이트가 잘 돼요. 근데 이거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 보면 이게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 딱 보고 분기별 1회면 전 반기면 2개 팔리는 거고 1년이면 4개 팔리는 거잖아요. 3개월 하나 팔린다는 거예요. 자, 분기별 1회 이상이면 그냥 해도 돼요. 하는데 그럼 내 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받은 물건이 그 누군가가 사야 한다면 제일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2011년 3월 달에 8,700만 원 14층이 20년 7월 달에 8,500 매매 가격은 8,700에서 8,500 정도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1층이니까 중간층보다는 조금 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1층이 통상 어느 정도 빠지냐면 매매 가격에 한 5% 정도 선에서 빠져요. 중간층 대비해서.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매가가 8,500 정도로 보여졌는데 8,000만 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건 매가는 8,000만 원 감정 8,300 됐죠. 그냥 딱 시세 그대로 됐구나 라고 이제 판단되는 거예요. 물론 이 물건을 여러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 여기 만약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면 이거를 저는 얼마에 쓸 거냐면 한 6,700만 원? 6,500만 원 정도 선에서 쓸 것 같아요. 이사비 내고 이 집을 1,000만 원치 수리를 딱 하고 들어가는 거지. 물론 투자를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낮게 받을 거긴 해요. 6,3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거는 법인을 써야 돼요. 법인을 써서 뭐 취득세를 조금 내더라도 어쨌든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는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 비용도 다 비용 처리가 되고 법인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70%가 아니고 법인세로 나가요. 그래서 이런 걸 정말 6,300에 받아서 8,000에 판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이게 경매를 조금만 알잖아요. 조금만 알면 이거 딱 보고 권리 분석이 이상 있다 없다 분석하는데 3초면 돼요. 3초 컷이에요. 3초 컷.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살아가면서 내가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된다. 내 여자친구도 해줄 수 있고 둘이 결혼하면 우리 신혼집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식들도 할 수 있고 자식의 와이프도 해줄 수 있고 처가댁도 해줄 수 있고 점점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상업용은 좀 솔직히 좀 다르긴 해요. 상업용은 범위가 워낙 많아서 좀 어렵긴 한데 하나만 찍어봐요. 종류를. 저 오피스텔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네요. 5평이네. 5평 감정 가격은 1억 5천이고 사용 승인 2014년도니까 좀 오래되긴 해. 7년 가까이 되긴 했다. 그래도 10년 안 됐으니까 이런 거고 위치를 일단 봅시다. 신당역 2호선에서 걸어서 3분. 이거 솔직히 안 찍어봐도 가깝네 이 생각이 딱 들긴 하지만 그쵸. 3분 거리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어떤지 보기 위해서는 이게 사진을 보는데 그냥 괜찮네요. 그죠? 오피스텔 하기엔 나빠 보이지 않아요. 깔끔하네. 여기 보면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거는 기술적인 건데 항상 여기가 북쪽이에요. 향은 남향이 아니고 북향인데 오피스텔 북향 크게 따지진 않으니까 이렇게 되고 구조는 딱 들어가면 여기 왼쪽에 화장실 있고 싱크대 있고 딱 원룸 시스템이겠네요. 독립하기 딱 좋아.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이거는 임차인이 2019년 11월에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어떤 권리가 다 소멸되는 기준 권리가 있어요. 이 날짜보다 빠른 거 있으면 이건 하는 거 아니에요.
닫으면 돼요. 405는 이거는 신고가 돼. 좀 전에는 권리 신고가 안 돼 있었고 여기 보면은 오피스텔 1억 5천짜리인데 이건 바로 밑에 층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 빠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항력이 있다라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억 3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돈을 받으려면 전입과 확정일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해당 물건에서 1억 3천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은 1억 5천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1,000만 원대까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말했죠. 빨간색 있죠, 빨간색. 있음. 이런 건 처음부터는 안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 없다고 칩시다. 소유자 점유 또는 배당 요구 확정일자 다 정상적으로 해서 그냥 돈만 낙찰만 받으면 전액을 그냥 돈 받아가고 나가는 인천이라고 했다면, 일단 느낌상으로 2019년도에 전세가 1억 3천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실거래가를 보고 일단은 아까 평수가 18.6인데 실거래된 걸 보면 2020년 작년 초에, 여기는 일단 여기 사람이 거래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1억 4,700, 1억 4,300, 1억 3,900, 1억 4천 정도 선에는 무난하게 팔릴 걸로 보여지고, 매매를 보면 이 평형은 없네요. 매가는 1억 4천 정도로 보이고요. 만약에 임대를 놓으면 3천에 46, 48, 뭐 디테일한 것들은 뭐 사진도 눌러보면 사진들 다 있어서 내부 안 봐도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 다 알아요. 화장실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따지면 1억 4천, 그리고 월세는 한 45만 원 정도로 보여지면 이거를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저 보고 받으라고 하면 여기 20% 떨어지거든요. 1억 3천 정도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져서 1억 2천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부동산 경매라는 세상이에요. 쉽죠? 네.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쉬워요. 일단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폐차를 하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물건을 선택을 할 때 너무 평이한 물건만 골라요. 물건 자체에 약간 경쟁력이 있을 법한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을 투자할 때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초보들이 그냥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두 번째는 부동산 경매라는 건,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죠. 쉽게 굉장히 수익이 큰 것 같은데, 이게 노력 대비 수익이 굉장히 큰 건 맞아요. 하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경험담, 인터뷰 이런 거 들으면서 그 속에 배제된 노력은, 보이지 않는 노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공부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착각에 약간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이게 물이 100도씨가 넘어야 끓는다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노력은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수업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경매는 무조건 낙찰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얘가 10-10-10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개의 물건에 입찰을 해요. 그런데 시세보다 10% 정도 싸게 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서 4억짜리 물건을 3억 6천에 입찰하는 거지. 그 정도 들어가면 어때요? 그 정도 낙찰 받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10개월을 딱 하잖아요.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 바닥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신중함과 과감함이 중령을 이뤘을 때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초보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되게 무서워해요. 투자니까. 투자라서 무서운 거 저도 분명히 인지를 하거든요. 아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러면 남들과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거였어요. 어쨌든 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투자를 할 때 딱 계산을 해보고 손해 봐 안 봐를 제일 많이 따져요. 손해 안 보면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이게 금전적인 수익은 나지 않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따져보고, 만약에 내가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또 다른 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잘 풀린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